안녕하세요. 라이트버그의 Hey friend. 미스터 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다를 떨어야 되죠?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맨날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기로. 기억 못 하세요? 그게 좀 재미나게 시작을 해야지. 네. 예, 그냥 이거 하기로 했어요 하고 시작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뭐 하기로 했어요 우리? F? F? What? 핫한. 아. 앞으로도 핫해질. 저는 충분히 핫해질 거라고 봐요. 네. 그 핫해질 플러터. 플러터? 플러터. 아 플러터. 저는 플러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조금은 게을러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짜로 이렇게 그렇죠. 하시겠다고? 네, 저는 좀 묻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무임승차 안 됩니다. 당분간은 플러터를 진행을 할 거니까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는 분들도 플러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힙하게는 무리겠죠? 너무 많이 하시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못해요. 플러터로 어떻게 재미나게 수다가 나올지 저 또한도 너무 기대가 돼요. 플러터를 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 플러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죠. 3개월. 네, 그 앱도 지금 거의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리액트하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뭐 요새 나오는 프레임워크들 많잖아요. 뭐 리액트 네이티브다, 리액트다, 앵귤라다, 뭐 VU이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플러터가 우위에 있을까요? 내가 잘하면 위에 있는 거고. 그렇죠. 모든 개발자들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제일 핫한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막 트렌드 따르는 것도 좋은데 만일에 이제 본인이 굉장히 뭐 리액트 네이티브 잘 하신다 그러면 혹시나 보험 차원에서 딴 데 가면 프로젝트를 그걸 할까 해서 한번 배워보시는 건 좋은데 뭐 굳이 딱 그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리액트로 앞으로 계속 먹고 사실 분은 이제 안 보셔도 상관없다 이 말인가요? 그래도 한번 배우면 좋죠. 배우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플러터. 이름조차가 좀 생소하기도 한데 이름이 또 이쁘기도 해요. 이쁘죠. 그 플러터라는 게 처음에 이게 우리가 영어 단어도 자주 쓰는 게 아니라서 좀 찾아보면 뜻이 이래요. 파닥파닥거리다 곤충이. 파닥파닥거리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플러터. 플러터. 네, 뭐 저는 뭐 이름의 기호는 모르는데 뭐 통밥을 때려보면 그냥 플러터 이름이 그냥 좀 부르기 좋잖아요. 그냥 어감이 좋아서. 어감이 좋아서 만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통밥을 때려봅니다. 플러터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뭐 걔네들은 미국 애들은 그 플러러 이런 플러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발음이 살살살살 굴러가는 게 뭐 듣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네요. 저희도 앞으로 조심면 플러러. 혼자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할래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이제 플러터라고 하는 걸로. 저는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플러터를 벌써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시작을 했고요. 일단 플러터로 지금 앱을 하나 지금 거의 만들었고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뭐 플러터를 한 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리액트하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했었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넘어왔었어요.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나 리액트를 할 때 좀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리액트가 굉장히 라이트 웨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앵귤라나 이런 거 왜 라이트 웨이트인데 반면에 이제 좀 내가 어떤 것들을 알아서 갖다 써야 될 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UI 라이브러리 뭐 쓸까 할거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되게 아팠거든요. 플러터는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다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이 베이스로 베이스로 돼 베이스고 있으니까. 그리고 머터리얼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고 C+하고 좋죠. 그리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찾아서 썼어야 됐던 것들이 플러터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위젯이라든가 그런 어떤 컴포넌트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플러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글의 차세대 OS라고 하는 푸샤? 그렇죠. 푸샤. 발음이 정확한지 푸샤에도 뭐 플러터가 역할을 할 거다라는 뭐 그것도 있고요. 이상하게 플러터는 많이 끌렸던 이유가 저는 다트 언어 때문이거든요. 다트가 한때는 워스트 랭귀지로 죽어가던 언어지만 저는 OOP 애호가다 보니까. 근데 뭐 다트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플러터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다트인 것 같아요. 사실 다트라는 랭귀지는 뭐 플러터라든가 앵귤라에서도 쓰기를 하지만 여기 말고 사실 쓸 데가 거의 없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되게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프론트엔드도 쓸 수 있고 심지어는 백엔드에서도 다 쓸 수 있으니까 제가 플러터를 하면서 다트를 봤을 때 자바스크립트 아시는 분들은 플러터로 넘어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의 러닝 커브 없이 넘어오실 수가 있는데 약간의 허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트다운 방식이라고 할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오브젝트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다 이제 클래스 베이스로 이제 그렇죠. 데이터 구조를 객체기. 만들어 쓰는데 오브젝트 같은 구조가 다트에서 맵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 클래스로 다 그걸 만들어 쓰니까 왜냐면 다 보니까 뭐 튜토리얼 봐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쓰려고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보통티 차는 게 아니에요. 좀 장황하다고 할까? 뭐 그런 거 몇 가지 허들을 넘기시면 자바스크립트를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그 러닝 커브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네. 새로 나온 언어라고 해도 최신 언어들이 저희 개발자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네. 나오지는 않을 맞아요. 테니까 네. 제일 다트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네.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도 물론 이제 타입스크립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지만 너무 어거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접근하실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걸 접근할 때 제가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다트는 정통 코스를 밟아온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좀 깔끔하게 잘 정리된 그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길거리에서 막 온갖 일을 겪으면서 굴러온 애들의 어떤 그런 거라고 할까? 스트리트 파이트나 뭐 그런 느낌이라서 이건 뭐 사람 취향에 따라서 이걸 좋아할 수 있고 저걸 좋아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플러터는 한 번 정도 배워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워낙 제공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배워야 하는 게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배우면 아마 훨씬 스피드업이 될 거다. 처음에는 허들은 조금 있을 수는 네. 있지만 해보고 나면은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큰 허들은 이거죠. 회사에서 플러터로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그건 정말 큰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 신생 회사가 아닌 이상 자기네가 하는 기술을 통째로 바꾼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개인적인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초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뭐 이걸로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은 자바스크립트만 이제 하셨던 분들 대비해서는 생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스크립트라는 거는 네. 좀 기반이 비슷하니까 맞아. 또한 자바를 하셨던 분들도 코드를 이해하시거나 진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을 거고 뭐 C를 하시는 분하고도 다트라는 언어가 교묘하게 이리저리 장점들 다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축은 이제 OP 객체 지향이라는 거. 하지만 또 이상하게 체 지향의 스타일의 코드들로만 전개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함수형 쪽의 코드들도 좀 함수형 코드들도 많고요. 플러터에는 제가 보기 인헤리턴스하고 소위 말하는 클래스 컴포지션을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딱 특정 지어서 뭐 얘는 스타일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장점 다 쓰는 거다. 함수형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자바스크립트 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클로저 엄청 많이 써요 여기. 여기서 클로저 많이 쓰고 펑셔널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위지 트리를 구성하는 거는 클래스 컴포지션을 써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뭔가를 새로 만들 때는 뭐 인헤리턴스를 쓰기도 하고 믹싱을 쓰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나와 있는 거는 골고루 다 쓰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좋은 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플러터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리액트나 앵귤라나 요즘에 나오는 그런 프레임워크 아마 VVJS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그건 제가 경험은 없지만 하시는 분들은 플러터 접근이 상당히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터 홈페이지에 자기네들이 그런 말을 써놨어요. 리액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리액트에서 많이 따왔어요. 근데 여기서 선호하는 방식은 리액트에 있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리액트에서 리덕스를 쓰셨던 분들은 여기 와서 똑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하나 좀 찍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세상에 다 쉽게 보여도 정말 쉽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구나. 저 사실 진짜 유튜브 이런 거 만들어서 올리신 분들 존경합니다. 말씀하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하는 강의는 여기에. 자,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플러터를 입문하는 사람들 각자의 방식으로 공부는 할 텐데, 거긴 조심해. 네.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플러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라고 말하는 위젯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제공을 해줘요. 리액트 하시면서는 직접 본인이 만들어 쓰시거나 아니면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해가지고 쓰셨어야 되는데 그거 쓰는 것 자체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처음에 좀 시간을 들여서 많이 보셔야 할 게 레이아웃에 대해서
대해서 좀 많이 레이아웃.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 레이아웃들이 있거든요. 뭐 네. 컨테이너라든가 칼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레이아웃인데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에러가 많이 나요. 그 레이아웃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뭐 저도 그러면 다 아냐? 뭐 저 당연히 모르죠. 내가 필요한 컴포넌트는 웬만하면 찾으시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다 만들 필요 없이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손쉽게, 네, 손쉽게 활용을 쓸 할 수 수 있어요. 있고 예. 그런 인프라가 그러니까 구축이 많이 잘 돼 있나요? 구축이 잘 돼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npm하고 비슷한 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게 거기에는 각 라이브러리별로 포인트를 다 매겨놨어요. 포인트요? 네,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메인테넌스가 잘 되는지 그리고 파퓰러리티가 어떤 건지 뭐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들이 있는데 기존의 깃컵이나 스택 오버플로우에 다 폭하고 말고 그거 말고 이제 좀 점수로 더- 뭐 100점 만점 해서 99점, 뭐 98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 비슷한 기능이 가진 라이브러리 있을 때 요게 괜찮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브러리 오서를 보시면 돼요. 플러터 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구글의 플러터 팀이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쓰는 건데 가령 구글 맵을 쓰고 싶다 네. 하면 구글 맵 치면 관련된 게 몇 개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구글 맵 딱 봐서 오서가 플러터 팀이면 그걸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아예 자기들이 기본으로 만들어 책임지고 이제 제공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메인터넌스도 걱정 없을 네, 거고. 메인터넌스도 상대적으로 좀 잘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의 위젯들 같은 경우는 많이 제공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맵도 굉장히 요즘은 앱에서 중요한 요소잖아요. 약간 이슈도 있고 쓰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직접 제공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 다른 언어를 하시던 분들도 너무 위화감 가질 필요 네. 없이 시작을 하시고 예. 그리고 또한 레이아웃 관련해서는 조금 정독을 조금 좀 정독을 하시고 플러터 레이아웃 같은 거 하실 때 구글 검색할 때 플러터 레이아웃 미디엄 블로그 있잖아요. 네. 그 미디엄의 플러터 커뮤니티가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엄까지 쳐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저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거는 회사에서 그 언어로 프로젝트를 해서 가면 좋은데 그거 아닐 경우에는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예, 시간 내고 그럴 때는 그냥 날을 잡으셔가지고 한 3일 또는 이틀 잡아서 한꺼번에 몰아쳐서 하시는 게 아마 효과가 전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비플랜님도 예. 한꺼번에 이렇게 예, 하셨나요? 한꺼번에 몰아쳐야 되는데 왜냐면 그 시간의 값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의견인데 네. 내가 20시간을 투입을 하는데 1시간씩 20일에 걸쳐 20시간 투입한 거하고 이틀에 20시간 투입한 거는 전 시간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휴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냥 한 번에 그렇게 탁 투입을 하셔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적극 동감해요. 예. 1시간씩 20일로 나눈다고 해도 그 1시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또한 머리를 다시 그쪽으로 재구성하는 시간, 또 이걸 끝나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 넣고 정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1시간뿐만이 아니라 앞뒤로 필요한데 이게 몰아서 하면은 그 앞뒤 시간들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한 번에 드러나야지 덜 까먹고 그리고 뭐 또 좋은 거로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구상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회사에서 어떤 걸 만들고 있으면 그냥 그 회사에 만드는 거 똑같은 거를 일부 기능만 플러터로 한번 구현을 해보시는 것도 뭐 꼭 필요한 건 아닌 그런 기능은 빼보시고 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셨으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랑 플러터랑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 쓸 때도 그렇게 큰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네. 선택의 폭을 좀 많이 줄여줬다는 게 저는 일단은 좋았어요.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보다 선택의 폭을 줄여줬다라는 건데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 이제는 많이 셋업이 돼서 그런데 처음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시작할 때는 그 내비게이션 솔루션만 해도 여러 개가 난립한 상태였었고요. 물론 뭐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제공해주는 걸 가지고 패딩도 주고 뭐 하고 다 하면 좋은데 그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내가 버튼 하나 만드는 거에도 내가 온갖 뭐 칼라 주고 뭐 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UI 프레임워크 같은 거 갖다 쓰는 것도 뭘 선택해야 될지 제가 몰랐고요. 뭐 그거 아시겠지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거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폼 라이브러리 사실 뭐 생으로 다 할 수는 있어요.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넣다 보면 결국은 또 그런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 돼 있는 거 쓰자고 해도 그
그것도 뭐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팀에 들어가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그걸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고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플러터에 와보니까 웬만한 컴포넌트 다 있지. 근데 사실 또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솔직히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요즘은 네, 하드웨어가 너무 잘 나와서 조금 뭐 차이 나도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건 취향이니까 네. 또 그런 리액트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저는 리액트를 앞으로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웹 쪽은 당분간 계속 리액트를 할 거니까. 그리고 뭐 혹시나 제가 뭐 리액트 네이티브를 해달라면 해줘야죠. 그렇죠. 저희가 말이 좋아 풀스택이고 네. 하지만 고급 작부잖아요. 네. 뭐 시키면 시키는 그렇죠. 대로 해야죠. 앞으로의 헤비프렌님의 러닝 스케줄 예. 어떤 쪽들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일부 앱을 그걸로 이제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새로운 걸 하는 이보다 기존에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었던 거를 다 플러터로 일단 해볼까. 그게 이제 제가 학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테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프로젝트들 할 때는 플러터로 일단 해보려고요. 이건 뭐 플러터랑 관계 없는데 이제는 그걸 좀 바꾸려고 그래요. 모바일 퍼스트로. 모바일 퍼스트. 뭔가 그럴싸해 보였어. 모바일 퍼스트. 예. 그러니까 네. 이때까지 항상 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앱을 만드는 형태로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앱 만들고 나중에 웹을 만드는 형태로 바꿔볼까. 모바일 퍼스트로 인크 생각 중입니다. 플러터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IoT 쪽이거든요. 네. 플러터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다 수용을 할 거고, 그래서 IoT 쪽 관심 있으신 분들도 플러터랑 다트를 조금 유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플러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플러터를 기반해서 좀 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저희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가 됐어요. 그렇죠.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은 감사합니다. 꼭 다음 시간에 봐요. 네.